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셨으면 우선 그것부터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고르고 꼭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만 투자하는 게 좋을까? 혹은 타주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LA에서 살았을 때는 LA 부동산만 봤어요. 근데 제가 우연한 행복을 하면서 미국 내 또 다른 주에 계신 또 한인분들과도 많이 교류가 생기고 이야기도 듣고 또 가면 또 그쪽에 또 부동산 얘기도 듣고 또 전문가 얘기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야, 미국은 넓고 투자할 곳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우중 회장님이 얘기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미국은 넓고 투자할 곳도 많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꼭 최고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오픈 마인드 돼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투자를 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용 부동산 날이 갈수록 하향세입니다. 자꾸 온라인으로 물건 사기 때문에 리테일 비즈니스 부동산은 날이 갈수록 나빠질 것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럼 주거용 부동산은 괜찮을까? 주거용 부동산은 괜찮을 수가 있는 게 미국은 인구 감소는 아닙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인데 미국은 인구 감소가 아닌 게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히스패닉은 여러분 아시죠? 캐톨릭 믿고니까 또 낙태를 안 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히스패닉이 미국의 백인들보다 많아지는 메조리티 현상이 나온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필요는 계속 더 원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집을 사는데 집이라는 게 집 모기지 가격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미국은 재산세가 있어요. 프로퍼티 텍스라는 게 있죠. 한국은 재산세가 집 1인이 한 명만 갖고 있으면 그건 재산세가 별로 안 세요. 많이 갖고 있으면 한국은 세인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생각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건 다 버리시고 미국 얘기하는 거니까. 미국은 재산세가 셉니다. 물론 지역마다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재산세가 그러면 낮다. 퍼센테이지잖아요. 낮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재산세가 낮은 곳 몇 곳을 제가 주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에 재산세가 낮아요. 0.27%, 0.32%. 이 정도 사이입니다. 엘라바마, 재산세 낮습니다. 네바다도 0.49, 0.5%, 0.5%가 낮은 편입니다. 콜라도 0.49%, 루이지아나 0.53, 0.5, 다 0.5 미만이에요. 0.5 정도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하와이가 이거 재산세가 싸니까 하와이 투자하면 좋겠다. 하와이 집값 한번 보신 적 있나요?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집값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결국은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3배, 4배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하와이의 뭐 세금이 0.3% 하더라도 결국 1.2% 내는 만큼 내게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되고, 알라바마 같은 경우는 집값도 저렴하고 세율도 낮은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바다 같은 경우는 주 소득세가 없으면서도 프로퍼티 텍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바다에 살고 있죠.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좀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곳인데 그래도 프로퍼티 텍스가 좀 싼 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루이지아나, 여기는 조금 못 사는 동네인데 세금이 그래서 좀 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미국 내에서 세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곳, 프로퍼티 텍스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은 어쩌긴 저쩌긴 하더라도 이제 대도시 쪽이 많이 있죠. 첫 번째 뉴저지입니다. 한국 분들 많이 사시죠. 2.23%예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비싸고 게다가 집값도 비싸요. 뉴저지는 집값도 비싸고 세금도 비쌉니다. 당연히 또 렌트비도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일리노이, 시카고, 시카고 대도시에 이런 데가 또 2.07, 2.08 이 정도 되고, 커네티컷, 여기가 1.79, 1.92% 정도 되고요. 뉴햄프셔 1.77, 1.93%, 버먼트주 1.7%, 1.76%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이 집 프로퍼티 텍스 얘기할 때마다 텍사스에 계신 분들이 여기 프로퍼티 텍스 어마어마합니다라고 적어주신 분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한 몇십 명 되신 것 같아요. 텍사스 계신 분들은 프로퍼티 텍스 내는 게 진짜 아까운가 봐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수입 대비해서 많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A는 물가도 비싸고 수입도 많죠. 그러니까 LA에서 5,000불 그 금액하고 텍사스 5,000불하고
예, 금액이 좀 다르죠. 텍사스는 실질적으로 이 프로퍼티 텍스가 미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뉴저지가 더 높은 편입니다. 근데 뉴저지 같은 경우는 인컴이 더 높아요. 그리고 텍사스가 1.6%, 1.8%로 높은 편이긴 합니다. 예, 높은 편이긴 하지만 텍사스에 있는 집값이 다른 대도시보다는 또 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LA나 뉴저지에 있는 집값이 텍사스 집값보다 2배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돈 더 내는 거예요. 텍사스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큼 프로퍼티 텍스를 내야 되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텍사스에 계신 분들은 집 프로퍼티 텍스 높아요 이 얘기만 하시는데 주소득세가 0%라는 거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죠. 아이 뭐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없는데 한국은 상속세가 너무너무나 비싸. 예, 근데 한국 갖고 제가 프로퍼티 텍스, 예, 1인 1주택일 때 프로퍼티 텍스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3억짜리 아파트 뭐 1년에 몇십만 원 안 돼요. 너무 깜짝 놀랐어. 관리비 HO에 예, 뭐 저희 장모님 계신데 한 달에 8만 원 뭐 이럽니다. 예, 말도 안 됩니다. 50불, 60불이 HO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그냥 불리한 거, 예, 이것만 투자를 내고 자기 유리한 거는 고려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뉴저지에 계신 분이 물론 내가 뉴저지에 있으니까 뉴저지 근처에 내가 볼 수 있는 데다가 이 부동산 투자를 해놓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저께 말씀드렸죠. 캡 레이트를 우선 봐야 되는데 캡 레이트이 미국 내에서 대도시가 별로 좋게 안 나와요. LA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고 일리노이 같은 데도 그렇고 별로 좋게 안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다른 주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 텍스가 의외로 낮아요. 0.7%예요. 근데 캘리포니아 요즘에 무슨 문제가 있죠? 예. 집 보험료가 또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예, 이게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뉴욕 같은 경우도 뉴욕 시티 예, 안에는 재산세율이 낮긴 하지만 뉴욕주 외곽 예, 웨스트체스터 뭐 이런 데는 재산세가 미국 내 뭐 최상위권으로 또 들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 안에서도 재산세가 되게 차이가 나고 이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 왔을 때 처음 샀던 콘도 전혀 기대치 않고 샀습니다. 근데 처음에 프로퍼티 텍스 고지서 날라왔을 때 600불이 안 나왔어요. 590 몇 불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뭐 쿼터마다 내나? 매달 내는 건가? 매달 내기엔 너무 금액이 세고 쿼터마다 내는 건가? 세메스터마다 내는 건가? 1년치였습니다. 599불. 여러분 재산세 집 있는 분들 예. 1년에 600불 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혹시? 예,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야, 무슨 이렇게 가격이 싸? 알아봤더니 공항 인근이라고 해서 공항 때문에 시끄러워서 재산세가 되게 싼 지역이었습니다. 스페셜이었어요. 스페셜. 지금 이 집은 지금 한 1년에 한 3,500불 정도 냅니다. 예, 이 집은 재산세를 그 정도 냅니다. 한 3,500 정도 내고 있습니다. 집값 한 0.7% 예, 이 정도 좀 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프로퍼티 텍스도 의외로 싼 지역이 있는데 전 처음에 샀던 지역 그 지역이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재산세가 그렇게 싼데 UNLV 대학교 근처입니다. 아주 잘 사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못 사는 지역도 아닙니다. 대학교 인근 괜찮은 지역일 수가 있어요. 집 투자용으로 봤을 때. 근데 인앤아웃이 좀 많을 수가 있죠. 왜? 학생들이 인앤아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아파트 디맨드도 많을 수가 있고. 근데 너무 못 사는 지역에 가면 사람들 렌트비도 안 내고 뻗팅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동네도 자꾸 슬럼화되면 집값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공항 근처에 있으니까 또 편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 프로퍼티 텍스 그것만 1년에 몇천 불 더 이득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퍼티 텍스를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모기지 플러스 프로퍼티 텍스도 같이 계산을 해봐야 돼요. 프로퍼티 텍스를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0만 불짜리 집 뉴저지 있으면 프로퍼티 텍스만 2, 3만 불씩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한 달에 2,000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2,000불이 더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타주에 있으면 그게 한 1,500불은 그냥 여러분 인마이 포켓이 될 수 있는 건데 뉴저지에 있으니까 똑같은 100만 불 투자하고 한 1,500불 더 낸다? 억울하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집 사고 보험을 안 들 수가 없죠. 지금 보험료가 제일 비싼 데는 마이애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플로리다, 예, 뭐 마이애미, 예, 이런 지역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 1위는 플로리다, 예, 7,000불에서부터 10,000불 정도
허리케인하고 홍수 위험이 높기 때문에 2위는 오클라호마입니다. 5,800에서 6,200 정도고요. 예, 토네이도하고 우박 피해가 잦습니다. 3위는 텍사스입니다. 4,500부터 4,800입니다. 폭풍, 우박, 산불 다양한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자, 뉴욕 같은 경우는 1,700에서 1,900 정도입니다. 대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재해 위험이 좀 낮다고 합니다. 최저는 하와이입니다. 600에서 700 정도예요. 예. 근데 여기는 자연재해 보험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최저 중에서는 또 버몬트에 800에서 950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샀던 정도는 이것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보험료를 생각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평균을 따지면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지금 LA 같은 경우 특히 작년도에 산불이 나고 나서 LA에서 산 근처에 있는 집들은 또 집값이 비싸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100만 불 이상씩 하니까 100만 불 되는 집들은 뭐 한 달 보험, 그러니까 1년에 보험료가 10,000불씩 예, 이렇게 올라간 집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집도 많고 제가 이제 LA에 있는 분, 예, 투베드룸 콘도에 있는 분도 얼마 전에 여쭤봤더니 LA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있는데 보험료만 1년에 한 3,000불 이상 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험료를 얼마 내냐? 예, 500불 냅니다. 이 집 500불. 그다음에 공항 옆에 있는 렌트 주는 집도 500불입니다. 집값은 2배 차이가 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치 내는 겁니다. 500불밖에 안 되는 게 라스베가스는 자연재해가 없어요. 아예 없어. 지진 안 나죠. 예, LA와 한 4-5시간 떨어졌는데 LA는 지진이 나는데 여기는 지진이 없습니다. 지진 안 나죠. 산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다 민둥산이기 때문에 산불 없습니다. 허리케인 없습니다. 예, 우박 없습니다. 홍수 피해 간혹 가다가 와장창 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돌발성 홍수라죠. 플러드. 예, 이런 거는 간혹 가다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거 피해도 없습니다. 뭐 눈 내려서 피해 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연재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도 꽤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제가 똑같은 집 50만 불대 집을 갖다가 1년 보험료가 뭐 한 3,000불 나오고요. 그다음에 프로퍼티 텍스가 한 5,000불 나온다. 8,000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700불 정도가 더 내는 거죠. 그럼 뭐 여기 내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제가 한 4,500불은 더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럼 매달 4,500불이면 1년이면 한 5,000은 손해 보는 거예요. 4,000, 5,000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에다가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해야 되는 게 프로퍼티 텍스, 보험료 이거 두 개를 꼭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HOA입니다. HOA. 이것도 대도시가 좀 더 비싸죠. HOA가 싼 곳이 있고 비싼 곳이 있는데 HOA도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개인주택을 해놓으면 HOA가 싼 대신에 집안의 가드닝 바깥쪽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또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메인테넌스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 산 집은 그냥 콘도예요. 바깥은 프로퍼리스 다 해줍니다. HOA 내고 프로퍼리스 다 해주니까 상관없어요. 뭐 수영장 관리도 해주고 짐 관리도 해주고 다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 산 거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예, 타운하우스도 바깥 관리는 HOA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편해요. 제가 한국 갔다 와도 편하고 제가 누구한테 렌트를 줘도 마음이 편합니다. 집 바깥은 다 여기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HOA가 만약에 적다 하더라도 하우스를 빌리면 가드너를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드닝 안 해놓고 집 앞에 뭐 나무 같은 거 막 엉망으로 해놓으면 어떡하죠? 예, 커뮤니티에서 당장 노리스 날라오고 벌금 물죠. 예, 해보신 분들 다 알죠. 완전 단독주택 사는 거 아닌 이상은 커뮤니티 안에 있으면 HOA 가격도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싱글 패밀리 홈 커뮤니티 같은데 그냥 게이트만 있고 그냥 안에 집만 있고 이런 데는 HOA 언더 100불짜리 단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제가 HOA를 145불 내거든요. 145불 내는데 나쁘진 않은 게 바깥에 지붕 커버해주고요. 벽면 페인트 커버해주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가든 같은 거라든가 예, 도구 파크가 있어요. 강아지 산책시키는 데 있고 조그만 바베큐 고먹는데 그다음에 손님용 파킹장 바깥에 조명 같은 거 예, 이거 관리를 다 해줍니다. 제가 가드너를 부를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청소하는 사람을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150불이 싸다고 생각해요. 가드너 부르고 낙엽 치우고 뭐 이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0불 이상은 좋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50불 주는 게 되게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HOA가 싸다 그러면 내가 집을 관리할 때 큰 나무가 있어서 가드너가 필요한가,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한가,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그 비용이 얼마인가까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도 비용이 지역마다 다르죠. LA는 좀 더 물가 비싸니까 가드너 비용도 더 비쌀 것이고 청소하는 사람도 더 비쌀 것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 더 쌀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수입이 얼마나 하는지 이걸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그러면 LA에 있는데 LA에서 지금 집 사갖고 이득 볼 게 별로 없는데 그나마 라스베가스는 좀 가까우니까 나 라스베가스에 집을 투자해보고 싶은데 좋습니다. 가능해요. 이게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 LA에 계신 분이 뭐 예를 들어서 엘라바마에다 투자를 한다. 이거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동네 분위기도 모르는데 함부로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전혀 모르는 깽판 모르는 동네 갔다가 가서 투자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 동네가 좋은 동네인지 앞으로 10년 뒤에 잘 될런지 안 될런지 뭐 어쩔런지 이거를 알 길이 별로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적어도 그 동네 가서 그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시고 동네는 어떻게 분위기가 되고 한 가지 딱 좋은 거 뭐냐면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신 동네는 어디 가든 간에 다 발전소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틀란타 가셔도 뭐 돌로스 수완이 뭐 이런데 한국 분들 좋아하시는데 이런데 투자하시면 기본 안전빵은 된다. 라스베가스 오시면 한국 분들 좋아하시는 서머린 이런 데 가시면 기존 안전빵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좀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 그래도 여러분이 왔다 갔다 용이한 곳을 선택하는 게 좋죠. 물론 저처럼 LA 살다가 아예 라스베가스로 이주를 오니까 저는 더 편해요. 제 집들 뭐 관리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다른 집 렌트 주는 거는 지금 한 1년 반째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프로퍼리 회사에서 다 관리해주고 렌트 받아서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주니까 뭐 전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속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타주에 있으면서 투자한다 그러면 몇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주의 소득세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주에서 그냥 산다 그러면 소득세를 생각 안 하면 되는데 그 주에서 렌트를 주면 렌트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소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네바다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주 소득세가 없어요.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네바다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는 소득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애리조나에 있는데 집이 괜찮아서 거기다가 집을 샀고 렌트를 받아요. 그러면 저는 애리조나 주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처 놓치기 쉬운 포인트만 지금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소득세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소득세를 중복으로 내잖아요. 다른 주에서 소득세를 내면 나 있는 주에서 소득세를 갖다가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CPA랑 제대로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중복 과세가 될 수가 있고 중복 과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 되고 이왕이면 소득세가 없으면 더 속편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라스베가스를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주 소득세가 없어요.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주 소득세가 제일 비싼 곳입니다. 라스베가스로 아예 이주를 온 게 주 소득세가 없으니까 저는 1년 동안 주 소득세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콘도 하나 페이먼트가 생기더라고요. 콘도 하나 페이먼트가 딱 생깁니다. 집 하나가 그냥 공짜로 생긴 거예요. LA 있다가 그냥 라스베가스 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은퇴해가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역을 또 선택할 때 뭘 선택해야 되냐? 집의 수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의 수명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미국이 진짜 뭐 50개의 주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기 때문에 어떤 곳들은 집이 금방 낡는 지역이 있고 어떤 곳은 집이 되게 오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 메인테너ンス, 집 고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집 고치는 게 비싼 지역이 있고 또 싼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자, 우선적으로 저는 LA, 라스베가스 이렇게 쭉 살아본 사람인데 LA 같은 데는 집이 진짜 오래가요. 뭐 바닷가 코앞 뭐 이런 데 아니면 집이 100년씩 된 집이 많아요. LA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좀 이제 사막 기후고 건조하고 그렇게 뭐 겨울에 눈이 내리고 춥고 뭐 1년 내내 온도가 익스트림 하지 않으니까 집이 오래 가요. 이게 한 몫을 합니다. 그러니까 LA는 집이 되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라스베가스도 집이 오래 가는 편입니다. 근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영하로 내려가고 여름에는 막 100도 올라가고 90도 100도 올라가고 이런 동네는 집이 금이 가요.
그래서 한국도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안 됐으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아파트 수명은 30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건축 기술이 없어서 그거 아닙니다. 그냥 콘크리트 만든 건물이 30년 지나면 금가고 다 깨지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그거 관리를 하자고 다 같이 돈 내자고 그러면 나는 안 내. 이렇게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왜 내? 그래서 이제 한국은 재개발시키고 이런 30년만 되면 때려부시고 재개발시키고 한국은 아파트 수명이 30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30년이 넘어도 재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효용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되는 아파트 한국에서 이런 아파트들은 솔직히 이제 앞으로 개토가 돼가는 거예요. 동네 흉물이 돼가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럼 흉물이 되는 건데 LA는 집이 오래 가요. 터마이트만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이놈의 라스베가스는 터마이트조차도 없어. 벌레도 없어. 그러니까 집이 꽤 오래 갑니다. 자, 한국 분들 요즘에 집값 저렴하고 많이 가는 곳 중에서 이 아틀란타 조지아가 있죠. 조지아는 라스베가스보다는 집 수명이 적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거기 익스트림하게 뭐 눈이 펑펑 내리고 뭐 이런 곳은 아니지만 겨울이 춥고 여름에 또 습해요. 습한 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또 비가 오고 비도 여기보다 많이 오고 사람은 좀 습한 게 좀 좋을 수가 있는데 건물은 이게 습한 게 쥐약일 수가 있어요. 곰팡이도 많이 쓸고 벌레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틀란타에 집을 투자한다. 그러면 또 집 수명도 생각해 볼 때 아틀란타의 집 수명이 또 짧아요. 그러니까 같은 50만 불짜리 집이다. 그러면 집 수명이 오래 가는 곳이 집 밸류가 더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관리만 계속해주면 집은 50년이고 100년이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관리비라는 거죠. 집을 고치는 비용이 더 먼저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걸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역에 집이 얼마큼 평균 수명인가 이것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또 투자 중에 하나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성 특수 때문에 집을 고치는 핸디맨이라든가 뭐 엘렉트리션이라든가 이런 인건비가 오히려 비싼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런 이제 LA 같은 데나 여기서 핸디맨이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비용을 대고 해도 남을 정도로 알래스카는 오히려 그런 거는 더 비싸더라고요. 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돼요. 의외로 대도시가 고치고 이런 건 잘 알아보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어요. 대도시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집 고치는데 필요한 원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집에 뭐 나무를 대야 돼, 기둥을 세워야 돼. 이 원자재 가격도요. 교통이 좋은 곳이 쌉니다. 근데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의외로 땅값은 싼데 집 짓는 값은 의외로 비싸요. 알래스카가. 왜? 그걸 다 미국 본토에서부터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운송비 이런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고려를 해봐야 될 거 한 가지가 생겼죠. 집의 수명이 얼마큼 되는지, 그 동네에서 집이 수명이 얼마큼 되는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 30년 사신다. 요즘에 뭐 한 90세, 100세까지 산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60세인데 30년 더 산다. 근데 벌써 30년 된 집을 갖다가 사는데 앞으로 30년을 그 집이 버티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뭐 마이애미 같이 폭풍, 뭐 비도 많이 오고 허리케인도 오고 막 이런데 홍수도 나고 이런 데는 집이 못 버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 보셔야 되고 LA나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30년 된 집도 앞으로 30년을 또 잘 버틴 수가 있어요. 고치는 것도 훨씬 덜 고칠 수가 있어요. 메인테넌스 비용 이것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 투자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는 뭐가 있냐? 제가 이제 집 렌트 이 얘기를 갖다 그제도 한번 해보면 집 렌트에다가 학을 떼신 분들이 있어요. 렌트비 안 내고 버팅겨서 진짜 쫓아내고 1년 2년 고생했어요. 아우 나 이제 렌트 주는 거 너무나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고 렌트 주면 집 상해요. 집 다 때려부시고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몇 분 봤습니다. 근데 집을 때려부신다고 집 폭파시키고 나갔다는 사람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뭐 집에서 수리산 터뜨린 것도 아니고 집을 막 험하게 썼다 하더라도 집을 폭파시키고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집이란 것도 보험이 있잖아요. 보험이 있으니까 사실상 집이 폭파될 정도로 이런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좀 학을 떼셔갖고 나는 렌트 못 주겠다. 그러면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보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의 평화를 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메인테넌스 하는 것도 한 달에 얼마씩 내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어느 동네 사시는 줄 알고 제가 어떤 건지 어떻게 골라드리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역마다 다 금액도 다르고 플랜도 다를 텐데 부동산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동네. 그러면 한 달에 이제 얼마씩 내고 뭐 집 메인테넌스 같은 거 뭐 얼마까지 커버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이용하시면 솔직히 집을 뭐 고장을 내든 그냥 뭐 벽에 구멍을 뚫어놓든 뭐 하든 간에 별로 신경 쓸 것 없어요. 예, 고쳐가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렌트비 안 내는 거. 예, 요건데 렌트비 친화적인 주가 있고 렌트비 안 내는 사람한테 아주 바로 징벌을 내는 이런 주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많은 쪽은 테넌트 쪽을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LA 같은 경우에는 계속 코र्트 가서 판사님 제가 이 집 렌트비를 지금 2,500불 내는데 제가 2,500불로 나갈 집이 없어요. 지금 렌트를 그렇게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저한테 6개월만 시간 주세요. 3개월만 시간 주세요. 예, 좀 그거 악랄하게 이용해 먹으면 한 2년 동안도 렌트비 안 내고 버팅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LA는. 한번 그런 거 당하고 나면 2년 동안 렌트비 못 받으면 와 뒤집어져서 다시는 이 렌트 사업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뻗쩍 들겠죠. 그런 분들이 나는 렌트하기 싫어요. 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곳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이빅션 노리스가 한 달이면 나와요. 예, 한 달이면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공화당을 더 지지한 쪽이 이빅션 노리스, 그러니까 퇴거 명령이 더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100%딱 이렇다. 뭐 민주당, 공화당, 이거 따라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한테 물어보세요. 이 동네 이빅션 노리스가 얼마큼 나오냐. 혹은 뭐 제미나이 같은데 뭐 챗GPT 물어보셔도 되고 찾아보셔도 되고 이빅션 노리스가 잘 나오는 지역이 렌트 주기가 편하겠죠. 만약 렌트비 안 내기고 버팅기면 빨리 퇴거를 시킬 수 있는 동네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LA하고 라스베가스는 너무 극과 극이더라고요. 라스베가스는 제가 주변에도 얘기 들어봤는데 뭐 이빅션 노리스 갖고 쫓아내는데 2달이 안 걸리더라고요. 예, 한두 달 손해 보면 끝이죠. 근데 LA 같은 경우는 진짜 질리게 1년, 1년 반 렌트 안 내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비를 잘 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부동산의 한 가지 단점은 뭐냐? 오늘 렌트비를 못 받으면 그 돈은 영영 안 들어옵니다. 물건 파는 거는 오늘 못 파는 물건 내일 팔리면 돼요. 근데 오늘 렌트비, 이번 달 렌트비 못 받은 거는 영원히 내 손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없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실이 없게 만들려면 우선 테넌트가 잘 들어와야 돼요. 예, 테넌트가 좋은 테넌트가 들어오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오래 있을 사람이 오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오래 살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테넌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테넌트 만나는 게 제일 큰 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테넌트를 만날 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집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은가? 어떤 집 타입을 투자하면 좋은가? 여기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베드룸 콘도 뭐 이런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그냥 혼자 있기 때문에 언제 확 나가버리고 언제 확 들어오고 렌트비 안 내고 뭐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책임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베드룸 혹은 스튜디오 이런 같은 경우는 사서 렌트를 주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떻게 단순 계산해 보면요, 스튜디오 같은 거 사서 렌트 주는 게 더 돈이 투자 대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솔직히 렌트비 안 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막 처음 왔을 때 한 5만 불짜리 원베드룸 콘도가 있었습니다. 그거 렌트를 줘도 당시에 한 600불을 받는다고 해요. 투자 대비 괜찮은 거야. 근데 이거를 보니까 동네 분위기가 그냥 좀 약간 개토예요. 그냥 라스베가스는 막골 먹는 사람들 산대요. 뭐 마약하고 그냥 하루 먹고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안 좋아요. 동네가 너무 못 산 동네 가잖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투베드룸이 투자 대비 수익률은 보편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수익률을 우선 생각한다 그러면 투베드룸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투베드룸은 보편적으로 커플, 신혼부부, 혹은 룸메이트,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짓는 사람이 2명이 있기 때문에 렌트비를 안 내고 버티고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금액 대비 렌트비 받는 것도 제일 많은 게 투베드룸이에요. 자, 25만 불짜리 콘도 투베드룸을 갖다가 1,500불에 라스베가스 기준입니다. 1,500불에 렌트를 주는데
50만 불짜리 집을 갖다가 3천 불 받기가 쉽지 않아요. 2,500불 받으면 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이 집이 지금 3베드룸이죠. 집값은 제 콘도의 2배입니다. 2배인데 저 콘도의 2배 렌트비는 못 받아요, 이 집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3베드룸보다는 2베드룸 투자하는 게 낫겠네. 내가 투자를 하면 2베드룸짜리 갖다가 한 2-3개 사놓는 게 낫겠네. 뭐 3베드룸 2개를 사놓으니 2베드룸 3개를 사놓는 게 낫겠네. 당연히 돈은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3베드룸 렌트를 주면 뭐가 좋냐? 3베드룸은 가족이에요. 보편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거나 지금 신혼부부를 하더라도 조만간에 아이들을 낳을 계획에 있는 이런 부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한 30대 이런 부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책임감이 있죠.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래 삽니다. 한번 살면 오래 살고, 3베드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집을 판매할 때 판매가 잘 돼요. 왜? 2베드룸 이거보다는 3베드룸 판매가 잘 되는 게, 첫 집 마련을 할 때는 3베드룸 이상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 판매가 잘 돼요. 그래서 집의 밸류가 올라가는 거는 3베드룸이 많이 올라갑니다. 흔히들 뭐 그런 얘기죠. 콘도는 집값이 안 올라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가 따라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3베드룸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뭐 학군도 좋고 학교도 좋고 분위기도 좋다. 그러면 잘 팔려요. 우선.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돈 환금성이 아주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사 들어오면 적어도 오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들어왔는데 아이가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뭐 아이들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 뭐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베드룸은 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투자 대비 돈은 안 생기기 때문에. 투자 대비 돈은 2베드룸보다 덜 생기긴 하지만 또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2베드룸, 3베드룸 이런 걸 좀 고려해 보시면 되고요. 렌트 주는 건 저처럼 타운하우스도 나쁘진 않아요. 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하우스면 이제 하우스 바깥의 관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도 같이 계산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또 그죠. 일반 주택이 집값이 더 올라가요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물가 따라 올라가는 건데, 일반 집값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타운하우스가 더 가격이 또 싸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점이 있고, 매달 집 바깥쪽 관리를 내가 직접 안 하면 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액의 이득으로 생각하면 또 그게 이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뒤 재서 잘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해 보시고요. 3베드룸, 2베드룸 이게 솔직히 부동산 투자 겸 해갖고 하면 괜찮고, 여러분이 그냥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렌트비만 받다가 나중에 집 남으면 아이들한테 줘야지 이런 생각하면 그냥 2베드룸 콘도 같은 거, 2베드룸 조그만 타운하우스 이런 거 같은 것도 괜찮은 초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집 세채를 해갖고 아이들한테 주면 그냥 집에서 나오는 돈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제가 쓰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집을 갖다가 아이들이 처분을 해버리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아이들을 갖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집 연식 지역에 따라서 더더욱 신경 써야 됩니다. 80년대 90년대 지은 집을 갖다가 지금 아틀란타에 산다. 이거는 여러분이 30년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 집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에어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뭐 바깥에 페인트 같은 거, 지붕 같은 거 이런 거 비용이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그게 클 수가 있다. 이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콘도가 지금 있는 콘도가 25년 됐어요. 이제 25년 됐습니다. 24년 됐구나. 24년 된 콘도라서 슬슬 낡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다가 이제 쓱 지나가는 말로 저 콘도를 팔아버리고 또 다른 거 살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콘도는 왜 파시나요? 어떤 분이 딱 한 줄 댓글 달으셨더라고요. 파는 이유가 낡아서 파는 겁니다. 이제 슬슬 낡아져 가니까 파는 겁니다. 집 고치는데 돈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집이 이제 렌트비는 앞으로 더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 집은 솔직히 제가 워낙 싸게 사서 산값에 비해서 집값도 2배 올랐고, 그다음에 또 그 돈 갖고 제가 또 다른 걸 투자하면 더 좋은 집, 더 깔끔한 집, 새 집을 갖다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집은 그냥 제가 작년에 이사 올 때 새 집을 산 거기 때문에 이 집은 30년 뭐 멀쩡하게 별 탈 없이 잘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25만 불짜리 뭐 그런 콘도 같은 경우는 팔아버리고 그냥 새로 만드는 또 집을 하나 살까.
3베드룸 이런 거 살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3베드룸. 그래서 뭐 3베드룸이 더 좋으면 제가 살고, 예, 아니면 뭐 이 집을 그냥 제가 살고 또 다른 걸 또 렌트 주고, 예, 이런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운페이를 하고 산다 그러면 두 채를 살 수 있겠죠. 예, 이 집도 10만 들어갔으니까 10만, 예, 두 채를 해갖고 두 개를 살 수가 있겠죠. 그럼 당장은 돈이 안 들어오겠지만 앞으로 한 10년, 5년 뒤부터 렌트비 올라가면 계속 돈이 생기고 10년 뒤쯤에는 그냥 짭짤하게 생기겠죠. 집 하나 렌트비 나온 만큼 생기겠죠. 20년 뒤에는 집 두 채만큼 나오겠죠. 그걸 기대하면서 제가 집을 세 채를 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이 1%가 들어온다.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투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집이 100만 불인데 한 달에 10,000불씩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예,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예, 이걸 하면 여러분 러스아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0.7, 0.8% 수준이 정상입니다. 근데 사실상 손해 지는 건 그 정도가 안 돼. 0.5밖에 안 돼. 왜냐? 거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프로퍼티 텍스, 그다음에 뭐 HOA, 그다음에 또 집 고치니까, 그다음에 또 공실되는 시간 이런 거 다 따지니까 100만 불 투자를 했는데 한 달에 5천이 들어온다. 예, 그럼 나쁘지 않고 꽤 괜찮은 거죠. 그럼 1년에 6만이 들어오는 거죠. 예, 5천씩 들어오면 1년에 6만이 들어오는 거면 캡 레이시 한 6% 정도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캡 레이시 6%면 나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집을 갖다가 하면 여러분 직접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그냥 프로퍼티 매니지먼트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콘도를 갖다가 뭐 둘 중에 하나요. 뭐 한 달에 뭐 얼마 내거나, 예, 아니면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데 보통 월세 8%부터 한 10% 정도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한테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게 하는 거죠. 예, 세입자도 들어오게 하고. 왜냐하면 퍼센테이지 주면 이 사람들 공신일이 생기면 자기네들도 돈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을 뽑아옵니다. 광고도 열심히 하고 세입자 들어올 때 렌트비를 안 내면 이 사람들도 같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세입자 신원조회, 크레딧 체크 같은 것도 제대로 하고요. 월세도 제대로 받고, 만약에 뭐 집이 고장났다 그럼 또 이 사람들이 또 아는 커넥션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설프게 알아서 핸디맨 부르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부르는 데가 더 싸게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만약 렌트비를 안 낸다? 퇴거 처리 같은 거, 예, 법원 가서 퇴거 처리 받고 이런 같은 거, 이빅션 노리스 주고 이런 것들도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콘도는 지금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지나가면서 우리 집 잘 있나? 그냥 그렇게, 예, 정반대했기 때문에 근처 가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불로소득입니다. 10%를 더 줘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진짜 마음 편하게 돈이 들어오는 불로소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LLC를 만드는 거예요. Limited Liability Company죠, Corporation이죠. 예,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인데 한국말은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LLC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집 안에서 누가 다쳤다, 미국 소송의 나라잖아요. 예, 소송을 해고 골 아파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삐그덕거리는데 그거 갖다 집주인한테 계속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고쳐주지 않았어요. 고쳐주지 않았고 이 사람이 계단이 부서지는 바람에 다쳤습니다. 그럼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재산에까지 손을 댈 수가 있죠. 근데 이 집들이 LLC 안에 있는 집들이다? 그러면 그냥 그 안에서만 끝납니다. 그 안에서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 재산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를 만들어서 집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10개, 20개 하시는 분들은 뭐 한 집마다 LLC 하나씩 할 수는 없으니까 집 한 두세 채씩 묶고 갖고 LLC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여기 한 두 채, 여기 세 채, 여기 네 채, 예, 이런 것들은 CPA와 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듯하고, 여기서 좀 하나 또 팁 알려드리면, 로스 IRA 할 때 그냥 자기가 벌어들인 돈, earned income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걸로 로스 IRA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몇 분이 적어주셨어요. 예, 부동산 렌트빌 받는데 이거는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이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earned income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근로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LLC를 만들고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일을 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여러분께 월급을 주면 됩니다. 그럼 그거는 earned income이 되는 거예요. 부인도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걸로 하면 됩니다. 물론 인컴이 생기니까 또 세금을 내겠죠. 근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남아들어서 로스 IRA도 투자를 해야 되겠어, 예, 이런 생각이 들면
세금을 내고서라도 그게 이득이다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일은 안 하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남의 집 가서 일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부동산 요거 몇 개 있는 거 한 5개 있는 거 같고 한 달에 얼마씩 뭐 한 10,000불씩 벌어들이고 있는데 라사일에는 먼지번에 방송 들으니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예, LLC 만들어 놓으시고요. 예, 어차피 5개 정도면 LLC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 불안합니다. LLC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또 일하는 걸로 해갖고 어느 인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CPA와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항상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한 6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백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중간에 빌 수가 있으니까 최장 뭐 한 6개월 정도도 렌트가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이 백업 머니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 또 은퇴 생활비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 지역에 예, 거기는 이제 한 40만 불, 50만 불짜리 집이 뭐 아직도 있으니까 예, 이런 거 같은 걸 하나 딱 샀다고 치자고요. 예, 그래서 뭐 2015년 뭐 10년 된 단독주택을 뭐 3베드룸, 2베드룸인데 한 40만 불대에 샀다고 치자고요. 예상 월세가 한 달에 한 2,600불 들어온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재산세가 거기는 한 1% 정도 나오니까 한 4,000불 정도 나옵니다. 예, 이거 라스베가스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집 보험료 1,200불 정도 나옵니다. 예, 이거 라스베가스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HOA가 한 600불 정도 예,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매니지먼트비가 2,500불 8% 받아간다. 그러면 2,500불 나오고 그다음에 수리하는 비용, 뭐 집 메인테넌스 비용, 그다음에 만약 공실이 생겼을 때 예비 비용 예, 이런 거 같은 거 하면 1,500불. 예, 그러면 약 21,400불이 내 손에 쥐어든 돈이다. 그러니까 한 달에 1,780불이 내 손에 쥐어 들어가는 돈이다. 그러면 이 사람인 경우에는 40만 불 투자해갖고 이런 시나리오로 뽑힌다. 그러면 캡 레이트이 5.35%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캡 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가죠. 예, 렌트비를 더 받으니까 자꾸 더 올라가고 또 집값이 계속 또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값도 계속 방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집주인이 이빅션 노리스를 갖다가 주문 빨리 추천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집이 오래 버틸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프로퍼티 텍스 근데 보험 요거 금액은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집값 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주변에 메인테넌스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잘 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또 동네 분위기가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점점 사람이 더 몰려올 동네인가 아니면 사람이 인구가 주는 동네인가. 이런 건 데모그래픽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사하시고자 하는 그 지역 있죠. 네. 집 코드 알아보신 다음에 데모그래픽 뭐 88811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넣어보시면 지난 10년, 20년 동안 인구가 추세인가 줄어드는가 이건 조금만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이걸 쭉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인구 자꾸 늘어나는데 가시는 게 유리하죠. 왜냐? 그래야지 렌트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렌트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겨야지 여러분의 또 렌트비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렌트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동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자기 집을 위주로 한 동네가 있는데 이런 동네에 아파트가 있어서 의외로 렌트비를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뭔 이런 시골 동네인데 렌트비가 이렇게 비싸지? 그 동네는 다 주택이야. 아파트가 없어. 근데 그 동네도 자기 집을 못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크레딧이 나쁘든 다운페이가 없든 그런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아파트 숫자는 적은 거야. 그래서 아파트 렌트비가 생각보다 비싼 동네도 있어요. 야, 여기 짭짤하네. 아파트 렌트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그 반대 얘기는 뭐냐? 그런 데는 아파트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비싸니까 결국은 오래 못 살고 나가서 돈 모아서 자기 집을 사든가 아니면 또 이사를 나가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또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 렌트 하는 것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도 이거 라스베가스도 좋은데 아틀란타도 투자를 해볼까 그래서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예. 많이 알아봤었는데 집값이 아틀란타나 네바다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몇 가지가 네바다가 좀 윈이 있었죠. 예. 제가 우선 네바다 그렇다고 뭐 아틀란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네바다 그냥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 우선 프로퍼티 텍스 네바다가 조금 더 쌉니다. 보험료 네바다가 조금 더 싸요. 근데 집 수명 네바다가 좀 더 오래 갑니다. 이빅션 노리스 주고 뭐 이런 같은 거는 거기도 괜찮아요. 예, 여기도 괜찮고. 근데 동네 사람들 뭐 분위기 뭐 다른 같은 건 다 괜찮은데 그렇게 따져 보니까 네바다가 괜찮고 네바다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라스베가스. 그래서 저는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이게 뭐 LA에 계신 분들은 라스베가스가 익숙하니까 편하겠는데 뉴욕, 뉴저지에 있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또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집 사는 거 이거는 또 심리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아틀란타 쪽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 동부 쪽에 있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혹은 다운사이징을 해서 오셔도 동부 쪽에 있다가 아틀란타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이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LA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세크라멘토라는 지역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많고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 투자 뭐 진짜 크게는 여러분이 지역을 바꾸어야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한 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프로퍼티 텍스 고민해 보시고요. 보험료 고민해 보시고요. 이빅션 노리스 잘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집이 관리가 필요한 집인지 관리가 필요 없는 집인지 그다음에 또 집의 수명이 얼마나 오래될 것인지 근데 또 동네에서 또 집주인 상대로 소송이 많이 벌어진 곳인지 아닌 곳인지 이런 같은 거를 쭉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미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베드룸 하우스 평균 중간치 가격이 35만에서 45만입니다. 미국 평균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꼭 대도시 사시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미국 외곽에 사시는 분들도 자기 동네를 잘 하시면 생각외로 괜찮은 투자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저는 모르는 동네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 분들이 요즘에는 없는 동네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러리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샬럿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국 분들 꽤 많이 계신데 그 동네 집값 투자하고 캡 레이시 얼마큼 나온지는 저는 계산을 못 해봤어요. 의외로 꽤 괜찮을 수 있어요. 캡 레이시 7% 8% 나온 동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동네가 만약에 지금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보니까 인구도 많이 늘고 캡 레이트도 괜찮고 이거는 한국 사람 인구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해마다 보면 미국 내 성장되고 있는 도시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 사는 동네는 없어. 어떤 도시는 처음 들어본 도시야. 예를 들어서 미국 전역적으로 봤을 때는 러리 같은 데나 샬럿 같은 데도 발전된 도시거든요. 해마다 뽑혀 계속 뭐 인구가 유입되고 근데 거기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한국 분들이 계시는데 그 동네가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그럼 생각 외로 캡 레이시 괜찮고 부동산 투자로 괜찮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LA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로 괜찮지가 않아요. 주택 투자로는. LA는 상업 부동산 투자 이런 게 괜찮았었어요. 괜찮았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괜찮았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앞으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LA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워낙 큰 도시니까 다운타운 같은 데는 아직도 꽉 차 있지만 제가 미국에 다니면서 웬만한 도시 있죠. 이제 샌디에고 다운타운에도 공실이 비고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도 공실이 비어요. 한복판 제일 바쁜 곳인데 세크라멘토 다운타운을 갔다간 전 유령 도시인 줄 알았어요. 다 비었어. 제일 노른자 땅인데 한국 따지면 명동 같은 땅이고 강남 같은 땅인데 거기가 공실이 비었어요. 리테일 비즈니스가 그만큼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이 부동산에 특화되지 않은 지역일 수도 있고요. 의외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이 부동산과 되게 특화된 지역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이 부동산과 특화되지는 않았지만 LA에서 라스베가스 정도로 하루에도 갔다 올 수 있는 지역인데 의외로 가까운 곳에 괜찮은 곳이 있다. 저는 지금 라스베가스가 미국에서 투자하는 곳의 탑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상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곳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조지아, 텍사스, 네바다 이런 곳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로는 집 투자로 괜찮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조지아, 텍사스, 네바다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텍사스는 대도시들 있고요. 그다음에 조지아면 이제 아틀란타고 네바다면 라스베가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왜 좋냐? 뭐 프로퍼티 텍스는 좀 비싸고 그다음에 또 보험료도 좀 비싸지만 주소득세가 없다는 거. 이게 좀 이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텍사스는 좀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는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좀 공화당 좀 친화적인 요건 이빅션 노리스 주는 거 좀 좋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말한 게 정답은 하나도 안 알려드렸어요. 어저께 오늘 정답은 하나도 안 알려드렸어.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미국 내 50개 중인데 어떻게 정답이 나와요? 이런 거 고려해 보시고 저런 거 고려해 보시고 그래서 어디가 특별히 좋다 어디가 특별히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캘리포니아에서도 괜찮은 또 투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건 좀 사이드 얘기인데 LA 인근에 팜스프링이 있는데 팜스프링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알아봤던 곳이 있는데
스노우버링이라고 하죠. 예, 추운 곳에서 와서 사람들이 집을 빌려서 쓰는 예, 이런 모빌 파크가 있는데 그 투자 별로 안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7만 불, 8만 불 투자 왔는데 그거 사람들 빌려주고 돈 받는 게 꽤 짭짤해요. 예, 캡 레이스로 따지니까 오유 짭짤하더라고. 10%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LA도 찾아보면 그렇게 좀 좋은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어요. LA 인근도. 그러니까 LA라고 꼭 나쁘다는 거 아니죠. 통상적으로 지금 LA가 캡 레이스 4%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LA라고 뭐 다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라스베가스라 하더라도 지금 좋다고 하지만 라스베가스도 투자하면 절대 안 되는 거. 하이라이즈 콘도. 여기 하이라이즈 콘도가 생각보다 싸요. 예. 고층 콘도 뭐 20층, 30층 되는 뭐 이런 고층 콘도. 투베드룸에 뭐 30만 불. 오 생각보다 싸. 근데 이런데 HOA가 얼마죠? 예. 천몇백 불씩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렌트 주잖아요. 돈이 안 남아요. HOA 때문에 돈이 안 남습니다. LA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타운에 하이라이즈 콘도, 원베드룸 콘도, 예, 뭐 누가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콘도 가격이 한 60만 주고 샀는데 원베드룸 뭐 콘도인데 60만 주고 샀는데 그 렌트를 받잖아요. 예, 지금 HOA가 지금 한 2,000불 돈 되기 때문에 2,000불 렌트를 못 받는데 이게 손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렌트를 줘도 몇백 불 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기껏 렌트비 받아봤자 2,500~600인데 그거 2,000불 HOA 내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도 안 남는 거죠. 재산세도 내야 되고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투자로 사면 안 돼요. 특히 하이라이즈 빌딩. 미국은 관리비도 꽤 무시 못해요. 하이라이즈 빌딩 관리비를 꽤 무시 못합니다. 뭐 하와이 같은 경우도 호놀룰루에 있는 예, 하이라이즈 거긴 또 집값도 비싸요. 예, 제가 호놀룰루 앞에 있는 그 하이라이즈 몇 개 봤더니 진짜 싼 게 80만, 100만, 뭐 조금만 좋다 하면 160만, 200만. 거기다가 HOA는 뭐 3,000불, 4,000불. 그런데도 집 사갖고 렌트 준다고 돈이 남겠어요? 예, 렌트비도 많이 받아요. 렌트비도 뭐 물어보니까 한 달에 7,000불 뭐 그런데 아니 HOA가 3,000불인데 7,000불 받으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아이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행동에 옮기세요. 다녀보시고 구경해보시고 부동산과 이야기 나눠보시고 내가 캡 레이트 뽑아달라고 해보시고요. 캡 레이트 같은 거 나왔을 때 당연히 제가 말한 대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대충 또 계산하고 나와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동산 얘기한 거 여기 평균적으로 렌트비를 여기는 뭐 2,000불 받아요. 2,000불 받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먼트.com 뭐 이런 같은 데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예, 얼마가 평균적이고 실질적인 렌트비다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같은 거 다 확인을 해보시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도 노후 대책으로 꽤 좋은 투자예요. 불로소득이고요. 매니지먼트 맡기면 여러분이 신경 쓸 것도 하나도 없고 게다가 이건 너무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IRA보다 너무너무 좋은 게 가슴 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집값이 떨어졌어도 언젠가 오르려니 하고 있는 모습은 한 달에 들어온 돈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졌어. 근데 IRA는 어떻게 하죠? 지금 뭐 분위기 안 좋아. 미국의 분위기 안 좋아. 뭐 버블이 생겼대. 이제 AI 버블이 생겼대. 그래서 막 지금 막스텍이 다 폭락됐어. 도로 올라갈 때까지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건 돈을 꺼내쓰지 못해요. 불안불안하니까 돈을 못 꺼내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돈을 꺼냈을 데가 없는데. 근데 이런 부동산 렌트는 집값이 요즘에 떨어졌대. 금리가 올라서 집값 떨어졌대. 그래서 집값이 100만 주고 산 건데 지금 7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30% 렌트비 깎아줄 이유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예, 캐시 주고 사면 좋지만 캐시 안 주고도 몇 개를 또 투자할 수 있다는. 그렇지만 미국에서 집값이 와장창 올라서 그걸로 차익으로 돈 벌 수 있을 거라는 꿈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미국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언제? 2008년 서브프라임 생기기 전에 몇 년 전에 집만 샀다면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그랬어요. 55만에 계약했던 집이 다 짓지도 않은데 벌써 80 몇만 불 이렇게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플러턴, LA 계신 분들 알죠? 예, 플러턴의 아머레이치 하이 3베드룸이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분양 나온 가격이 55만이었어요.
저의 집은 짓지도 않았는데 부동산에서 집 지으면 85만 원에 사줄게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어메리지 하이트 막 질 때 사신 분들은 제 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그런 적이 없었어요. 부동산 열풍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죠. LA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이 말도 안 되게 집값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막 집도 막 와장창창창 하고 뭐 차도 몇 대 있고 막 그랬던 게 제가 라캐나다 살던 집이 330만까지 올라갔어요. 캠피디 부자네. 그 돈 주고 샀다는 게 아니라 그때 미칠 때 330만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서프라임 사태 일어나기 전에. 나중에 이제 집이 160만 원 내려갔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국이 모르죠. 이 부동산도 이렇게 버블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부동산도 세상은 모르는 거죠. 한 번 그래도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레버리지로 집을 사놓으면 이 버블이 생겼을 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불 갖고 50만 불짜리 두 채를 산다. 혹은 100만 불 갖고 20만 불씩 다운해갖고 뭐 5채를 산다. 5채를 샀는데 5채가 와장창창창창창 그 지역이 막 집값이 막 더블로 올라가고 그때 뭐 서프라임 사태 이전처럼 더블로 올라가면 그때 팔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와장창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원래 주식도 그래요. 말도 안 되게 와장창 오르면 팔아버려야 돼.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오면 팔아버려야 돼. 그리고 좀 숨을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빵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IRA 같은 경우도 나중에 나이 들면 안전빵으로 가는 게 뭐냐면 디비던드 주는 거, 그다음에 또 국채, 이거 투자 이런 걸로 좀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5% 6%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나이 들면 안 그래도 심장 떨리는데 이게 떨어진 거 보고 헉 하고 심장마비 되면 어떻게 해요? 심장마비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혈압 뒷목 앉아보려면 나이 들면 다 안전빵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꽤 괜찮은 또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은퇴한 사람의 불로소득의 가장 큰 대표 주자가 IRA 주식 투자죠. 쉽게 말해서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수 투자죠. 지수 투자,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엉뚱한 뻘짓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어떤 이상한 뭐 다단계 같은 데 속아서 뭐 무슨 이상한 코인 같은 거 산다든가. 이러면 이제 나이 들어서 고생길이 열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 IRA 그다음에 오늘 부동산 부동산은 제가 뭐 더 얘기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주의할 것만 얘기 드렸고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만 얘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런 걸 좀 생각하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 본인이 아는 지역부터 해보시면 좋겠다. 본인이 아는 지역이 너무 캡 레이시 너무 내려갔다. 그러면 주변에 좀 캡 레이시 괜찮은 곳이 반경 몇 시간 차로 가는 곳에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의 또 댓글을 보면 미처 생각 못하고 이런 것도 궁금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또 만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댓글 호응 많이 해주시면요 제가 또 좋은 영상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의 또 시니어들의 라이프를 위해서 건강 이야기도 하고 여행 이야기도 하고 취미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주말 스페셜 영상을 계속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